대표님, 지난 편에서는 계약 전에 이것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지난 편 보시면서 이건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사 범위 조금만 더 커져도 왜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나중에 덜 고생하게 되고 덜 쓰게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사는 아무래도 안전이 제일 걱정되잖아요. 구조 변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네, 설비랑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곳에서 하셔야 합니다. 구조 변경이라고 하면 그냥 벽이치 조금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어졌던 아파트, 특히나 아주 오래된 구옥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20년 전의 아파트들도 계획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던 아파트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변화했던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조, 위치, 동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혹시 실제 사례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큰 평수에서 20평대 작은 평수로 왔고 가족 구성은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는 주방에서 요리도 많이 하게 되고 한강뷰가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저희랑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러더니 기존에 있던 주방을 다 철거가 된 현장을 보고는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주방 위치는 작은 방의 위치로 바꾸고, 그래서 뷰가 좋은 주방을 거실로 바꿔준 현장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가의 판단이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겠네요. 그럼요. 전문가의 판단도 중요하고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구옥, 구축을 많이 했던 저희 같은 경우도 도면에 다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철거가 필요한 부분인데 철거가 되지 않아서 못하게 되었던 경우도 있었고, 난방의 경우도 어떤 곳에 난방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랫집으로 생기는 누수, 그런 부분들도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아랫집으로 피해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구조적인 변경 역시 정확한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구조 변경도 쉽지 않고요. 추후에 발생하는 하자나 문제에 대해서 더 큰 비용과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구조 변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조 변경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까지가 가능한 건가요? 구조 변경이라면 발코니 확장, 비내력벽 철거, 그리고 반침장 철거, 그런 것들이 가능하죠. 주방을 거실로 바꾸거나 거실을 방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욕실을 2개로 나누거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좀 특이한 현장이었고요. 같은 라인, 같은 아파트, 같은 곳이라도 때로는 라인마다 조금 구조가 다르세요. 그래서 확장을 하려고 계획했던 발코니 쪽이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 반, 철거가 되지 않는 것이 반. 그래서 윈도우 시트로 수정하여 아이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믿을 만한지 어떤 걸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면허랑 소비자 보호 장치입니다. 근데 면허보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업체들도 많지 않나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잘할 수 있다라는 말보다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내 건축 정식 등록되어 있는 업체인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야죠. 여기서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사 도중에 업체가 사라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면허는 옵션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AS 같은 건 나중에 요청해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당연한 권리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AS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상담하면서 미리미리 줄일 수 있게끔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님께서 중문 사이즈를 굉장히 고민하셨어요. 근데 중문의 가로 폭이 1000이 넘는 거예요. 근데 중문 업체에서 그러는 거예요.
1000이 넘으면 처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먼저 고객님과 의논도 하고 유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도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들이라도 저희는 고객님들과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편하게 AS 받으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라는 말도 종종 듣게 되던데 이것도 꼭 확인해야 되나요?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세요. 발코니 확장이나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는 구조적인 영향을 주는 공사이기 때문에 행위허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없이 진행하다 보면 법적인 문제도 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공사 중단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면허세라는 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반드시 행여가는 제대로 진행하시는 것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계약 전에 준비만 잘해도 불필요한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 이것만은 꼭 준비해 오면 좋겠다 싶은 팁 하나 있을까요? 저는 상담할 때 고객님께 여쭤봐요. 뭐 하고 싶으냐고, 뭐가 가장 불편하셨냐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용도에서 어떻게 쓸 건지 라이프 스타일을 물어보는 거죠. 나에게 맞게끔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디렉팅 하는 게 제 역할이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첫 번째 포인트는 가봤을 때 뭐가 가장 불편했는지를 먼저 여쭤봐요. 자,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야. 근데 식세기가 왼쪽에 있어. 불편할 것 같아? 구조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문이 작아. 그러면 이 문이 내가 아이를 케어할 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편했던 점을 고쳐 쓰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해요. 결국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쁜 옷도 중요하지만 편한 옷을 많이 입는 것처럼 나한테 잘 맞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제가 사적인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상담하면서 어떻게 살 거냐, 취미가 뭐냐, 몇 명이 살 거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여쭤보는데요. 나한테 맞는 집이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단순히 예쁜 디자인만 볼 게 아니라 내 나이, 생활 습관,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제안해 볼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결국 비용도 후회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인테리어 계약 꿀팁 5가지. 계약 전에만 한 번씩만 떠올려 주셔도 불필요하게 새는 비용은 충분히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비용 절약은 2번 공사 안 하고 오래오래 편하게 사는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 인테리어 계약 앞두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